많지 않았어요. 이명박 후보가 계속 피해 다니고 안 했거든요. 이번에 저는 박근혜 후보의 TV토론 회피가 정책 선거가 실종되는데 가장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물론 네. 단일화도 기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기여합니다. 제가 볼 땐. 그리고 두 분의 생각에 단일화에 대해서 몇 가지 부정적인 얘기한 거, 예를 들면 여론조사 단일화 안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단일화 그 자체가 우리 한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에 기여했던 걸 생각하면 부정적으로만 얘기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TV 토론 부분에서 적반하장도 진짜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플레이오프를 보더라도 플레이오프를 거쳐간 팀이 한국 시리즈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은 진작에 후보를 박근혜 후보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후보의 모든 에너지는 단일화에 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안철수 후보를 견인해서 단일화가 돼야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 박근혜 후보가 경쟁이 가능하다. 그러려면 단일화가 그렇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최소한 안철수 현상이 1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면 빨리빨리 해서 국민들한테 최소한 판단하고 평가받을 수 있는 절대적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죠. 그런데 플레이오프하고 있는 팀들을 가지고 한국 시리즈를 왜 안 하느냐고 한다면 그것은 야권의 책임인 것이고 자가당착이라고 보는 것이고 2007년도 노정 단일화를 봅시다.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무현 후보는 단일화에 머뭇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정몽준이라는 사람과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지구 위에 살고 있다는 것 외에 공통점이 거의 없는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후단협 사태라든지 여러 사태를 통해서 또 김민석 의원이 탈당해서 정몽준 쪽으로 가서 단일화가 이루어졌죠. 졌지만 결과적으로 어찌 됐습니까? 선거도 끝나기 전에 그 단일화가 파기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국민들 앞에서 쇼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지. 그럼 무책임한 단일화가 이번에 반복 안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민주주의 얘기를 좀 하자면 민주주의의 기본은 대의제고 대의제라는 것은 정당 정치를 기본으로 합니다. 정당 정치라는 것은 우리가 부러워하는 게 영국의 보수당 노동당, 그다음에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저는 범야권이 매번 시민사회 원탁에 이런 화려한 수사들이 있는데 새누리당은 최소한 범보수 진영의 90%를 아우르는 지속 가능해온 정당입니다. 근데 야당은 허구한 날 선거 때만 되면 당을 깨고 만들고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민주통합당의 후보가 문재인인데 이 당이 1년 뒤도 아니고 과연 12월 대선 직전까지 존재할 수 있느냐조차도 불확실합니다. 그러면 누가 민주주의적인가 하면 정당 정치를 지속적으로 못하는 사람들이 민주주의적이지 정권 교체가 됐다 해서 그것은 민주주의 발전이다. 그것은 과도한 단순하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범야권의 인사들은 야권의 진보의 DNA가 분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제발 좀 지속 가능한 정당부터 먼저 만들어라. 매번 세력을 헤어졌다가 만들었다가 붙였다가 뗐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 후진성의 웅변적으로 좀 보여주는 측면입니다. 이 박사님. 지금 박 소장님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야권 단일화를 그렇게 폄하를 하셨지만은, 막상 과거에 있었던 야권 단일화 놓고 보더라도 국민의 지지를 받았거든요, 결국은. 결국은 야권 후보들끼리의 단일화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국민의 지지와 선택을 받은 단일화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이라든가, 다른 3자들이, 일단은 왈가왈부 그렇게까지 깊숙하게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은 바로 야권 지지층들의 그 선택이거든요. 야권 지지층들이 결국은 문안 두 후보의 지금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수용을 해서 지금 단일화 논의를 이제 하겠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그러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그 야권 지지층들의 권리와 선택, 이거를 무슨 이유로, 이거를 이렇게 폄하하고 이제 비방을 하는지, 기본적으로 납득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졌을 때 나오는 정책, 어디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거 그런 거 전혀 아니거든요. 이미 문안 그 두 후보는 자기들의 정책을 계속해서 속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동소이합니다. 많은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결국은 지금까지 선보인 정책에 기반을 해가지고 단일화 과정에서 정책의 연합, 정책의 연대, 이것까지 이제 이루어지게 이제 될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거는 이미 유의미한 바로 단일화로 가는 과정을 합리적으로 지금 거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최종적인 결국은 이거에 대한 평가와 지지 여부는 국민들의 몫이다. 아니, 왜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후보 단일화가 원칙적으로는 선진 정치에 없는 것이지만 한국에서는 현실적으로 벌어졌고, 그것이 나름대로 한국 역사에서 민주화나 정치 발전에 기여했다라는 측면을 부분적으로는 저도 인정합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 정치의 오랜 숙제가 4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군사정부에서 문민정부로 바뀌는 거. 이거 김영삼 대통령이 달성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과제가 여야 간의 수평적 정권교체, 그리고 영남과 호남 간의 지역적